예, 찬송 563장 부릅시다. 찬송한 거 부르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또 기억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아멘. 네,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 많은 사람들 중에 있지만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건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교만한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금 막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교에서 지금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20대 초반 교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처음으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원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원래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계약해 가지고 지금 불과 반개월 만에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히 막 이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젊은 아주 우리 여교사님인데 젊은 여교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살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가지고 지금 막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부 장관, 뭐 서울에서 발생되니까 또 서울의 서울교육청의 그 교육감, 그 조희연 교육감하고 막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교사들도 분노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이거 진상 규명을 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이제 시작하는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나냐면은 이게 매일신문 7월 22일 기사에 놓은 내용인데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꼽으며 이에 대한 과거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 인권 조례가 결국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며 결국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이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좌파 정권 5년 동안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나가는데 집중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 기사 내용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기사 내용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데죠, 그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데인데 지금 이 원인을 이 교권 추락 그리고 이 교사 자살, 교권 추락의 원인을 서울에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꼽았다. 그리고 이것이 또 종북 주사파, 종북 주사파. 주사파는 여러분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주사파는 김일성이를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을 주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이 주사파는 북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주사파가 이 남한의 간첩으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된 그 지금 창원에 지금 감첩단 65개 조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발생되는데 지금 창원에 감첩단이 이제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박정희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 마을 공동체 사였는데 거기에 간첩이 교육을 했다고 지금 신문에 데스트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 나라가 희한하게 지금 흘러갑니다. 그 제가 이제 그거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경남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경남교육청에서는 이제 뭐 마을 공동체 여기에 예산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런데 이제 도의원 중에 그 한 분이 그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자료를 올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간첩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것도 돈을 많이 받고 그것도 교사로 와가지고 애들을 이제 교육시킨 사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간첩이 많이 조직이 돼 있고 지금 우리가 활성화가 돼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까지 이렇게 지금 손이 뻗쳐져 있는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라고 되는데 이제 그가 누구냐면 사탄이거든. 사탄. 여기 우리가 사탄 마귀 영적인 그런 대적이죠, 그죠? 사탄이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바로 때와 법을 고쳐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에 대해서 법을 고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왜 이 사단이 배후에 있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잘 분별을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볼 것은 이 학생인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왜 이야기를 했느냐?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에 꼽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또 뽑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 서울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해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된 것은 2021년 3월 25일 날 이렇게 시행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는가? 문제하고 이재명하고 뭐 우리 대통령 끌어내려 그러지. 잠깐 한번 좀 이거 보겠습니다. 있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이 되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조직법입니다. 조직법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 부처들은 우리가 말하는 통일부나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것은 명령권이 있어요. 명령권. 그래서 이렇게 해라 가지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거기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냥 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령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명령권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하나의 이제 조직으로 있으면서 근데 또 하나의 좀 특이점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무조건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급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는 견제가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감사가 들어가고 대통령이 잘못해도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처가 잘못하면 다 감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해놨는 게 어디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꺼내놓고 나갔다니까.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2007년도에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라는 것을 200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민노당이 그 당시에 민노당에서 이것을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교조에서 이것을 그 국회에서 올리지 못하니까 주민 발의를 한 거예요. 주민 발의.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조례나 이런 것들 여러분 조례는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주민 발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몇 명이더라 그때 하여튼 사람이 근데 많아야 돼. 많은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 그때 그 당시에 정교조에서 동참해가지고 주민 발의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통과시킨 것이 바로 이게 서울시 인권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조례의 근원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년도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바로 민노당에서 법안을 올리고 그 다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교조에서 이것을 올려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보면은 학생 인권 5조에 보면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중요한 단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성적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성적 지향. 여러분 성적 지향은 내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성적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하여튼 성적으로 성관계를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도 된다. 이것이 성적 지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하고 하고 싶으면 이제 동성애, 여자하고 싶으면 이성애, 그 다음에 또 가족하고 하고 싶으면 근친상간, 네. 그리고 시체하고 하고 싶으면 시체성애, 그 다음에 동물하고 싶으면 수강, 그리고 또 기계하고 하고 싶으면 이제 기계성애, 이렇게 애들하고 하고 싶으면 소아성애. 그러니까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진짜
인류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용납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있고, 이 학생인권조례에도 이것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 보고 동물들하고 성관계도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아니, 아이들은 미성숙한 단계라서 전두엽이 아직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미성숙한 아동을 18세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런 애들 보고, 와, 이 성관계가 이거 권리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대신은 실수로 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콘돔을 끼고, 그 다음에 그런 뭡니까, 피임 도구들을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학생인권 조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가 보면은, 피임 기구 사용하는 것이 20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아니, 아이들한테 무슨 피임 교육을 왜 합니까? 아이들은 성관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지금 교과서에 느긋하게 그렇게 지금 벌써 다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섹스할 권리가 있다고 애들한테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 하는 게 있어요. 성별 정체성 하니까 나는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성별이 정해지지 않다. 그래서 그 외국의 이런 학생인권조례,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된 나라들은 학교에 가면은 이런 걸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 선을 이렇게 선을 꺼놓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렇게 꺼놓고, 니는 어디쯤 해당되노 이렇게 또 이런 걸 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이면서 여자이고 이게 어디 어느 지점을 이렇게 찍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별 정체성, 이것은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라면 또 여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 2023년도에 지금 판결문 중에 한 가지가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진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문화가, 우리 고유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남자가 성기를 자르지 않고 여자로 판정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정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로 인정했던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이클 선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자인데 성기를 자르고 여자대에 출전해가지고 4년 만에 1위 했어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남자하고 여자가 신체가 다른데 남자가 여자대에 나와가지고 이기는 게 그게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외국에 이때까지는 벌어졌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데가 결국은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그 인권,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인권조례,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이 영향력이 이제 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족 형태, 사상, 여기서 말하는 이 사상은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이렇게 아무데나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동에 이제 놀 권리가 있다. 여기서 보면은 학생인권조례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이렇게 놉니다.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런 거는 원래 괜찮은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안전 괜찮은데, 휴식법. 물론 휴식이 필요하죠, 그죠?
휴식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 시간에 나 쉬겠다 이거다. 예, 공부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쉬겠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지금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애가 수업 시간에 선생이 그 교단에 들어 눌러가지고 있잖아요. 선생이 그 저기 휴대폰 가지고 동영상을 찍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이, 참.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아니 나는 놀 권리가 있다는 거야. 쉴 권리가 있다. 내가 수업 시간에도 내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학교가 이제 개판이 개판. 그래가지고 웃기는 거는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우통을 홀라당 벗고 수업 시간에 우통을 홀라당 벗고 그래가지고 수업을 또 하고 듣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야, 니 왜 수업 시간에 옷 벗고 있냐? 이거 자유인데요. 자유라는 거야. 근데 걸린대요. 이렇게 제 휴대폰도 걸리고 두 발도 걸리고 모두가 자기 걸리는. 그렇게 이렇게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학생인권조례 이 권리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생활의 자유. 그래가지고 소지품을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학생들 소지품 그거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생활 자유 해가지고 13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지금 이 경남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이 내가 어디 동영상을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카트칼 있잖아요. 카트칼을 탁 끄집어내면서 선생님한테 딱 가더만은 따라락 하면서 선생님 그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촉법소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이제 촉법소년이었는데, 예, 근데 자기가 이제 그거를 선생님 앞에서 칼을 탁 드럭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이 촉법소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학교에 이 무기라든지 약이라든지 요즘에 이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급속하게 번지고 있대요. 그리고 청소년 에이저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급증. 이러면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소지품도 검사를 하고, 또 담배라든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검사하면은 인권 침해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학생인권 조례 그래도 조례인데 그게 얼마나 강력하겠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영향력이. 16제에 보면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또 저에도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야, 요번 주에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는 애가 그 학교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다.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종교 강요했다. 종교의 자유인데 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 이건 침해다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도 붙잡혀가지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이게 서약서 쓰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학생인권 조례에서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게 학생인권 조례가 얼마나 무서운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바로 인권옹호관이라는 것입니다. 인권옹호관. 이 인권옹호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재판 같은 거는 우리가 경찰서 신고하면은 그래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검찰에 가든지 또 항소심 해가지고 대법원을 가든지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인권 조례에는 그 안에 인권옹호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 내에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법률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2018년도에 대대적으로 이제 큰 이제 이슈가 됐는데 2017년도에 4월 18일에 이제 전북 전라북도의 상서중학교 2학년
자, 이 교사 선생님이 송경진 교사입니다. 상서중학교의 송경진 교사님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학년에 그 반에 여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얘가 딱 생각해 보니까 오늘 조금 집에 일찍 가고 싶은 거예요. 일찍 가고 싶어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빨리 도망을 쳐갖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부모님한테 뭔가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학교 안 오는데 얘만 왔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거짓말한 거야. 담임 선생님이 허벅지를 만졌다는 거야. 어떤 여학생이 허벅지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나한테는 막 폭언을 치고, 이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야간 자율학습을 빠져가지고 내 집에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건 또 자초지정을 알아보고 애들 말한다고 해서 그거를 또 고시고대로 또 듣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고발해서 결국은 인권옹호관에게 이제 고발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고발하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거짓말이 이제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도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잘못했다고 다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이제 거짓말이니까 이게 다시 취하고 이제 다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되도 않은 이 인권옹호관이 이거를 여기에서 스톱할 수 없다,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교사를 불러가지고 또 하는 것도 없어. 불러가지고는 계속 뭐 말도 하지도 않고 뭐 그냥 괜히 자꾸 사람을 시비를 거는 거라. 이게 잘못한 것도 없고 이미 벌써 다 끝났는데 그 사람을 교사를 계속 끌고 와가지고는 자꾸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자기가 진짜 징그러운 벌레가 된 느낌이었다. 그 사람들이 인권옹호관이 이 송경진 교사를 대하는 것을 벌레 취급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 이하의 그걸 취급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진짜 벌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자기가 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8월 5일 날 자기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 집에 가가지고 대들보에 목매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 학생인권 조례 여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이 그놈을 치려면이라. 그놈이 그 인권조례. 그러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교육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상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이상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인권 조례의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서 이제 강자 약자 이하거든. 강자 약자. 그래서 노동자는 약자고, 그 다음에 사업주는 강자다. 그래서 강자의 인권은 없다, 노동자의 인권만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위에 있는 강자들을 없애고, 투쟁해서 없애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논리냐면은, 교사는 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의 인권은 없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만 있다. 그래서 학생의 이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게 기반이 어디서 이루어냐면은 이 공산주의 사상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의 기반은 뭐냐? 공산주의는 바로 체제 해체입니다. 체제 해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손을 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학생들을 손을 대야 된다. 학생들을 완전히 기존의 질서,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애들에게
완전히 이제 투쟁을 하게 만들고 이상한 사상을 만들게 하고 완전히 이 국가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학생들로 이제 만들어서 이 사회 전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다. 나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유 대통령실에서 이 교권 추락의 원인을 바로 학생 인권 조례로 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은 대부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고 뭐 우리 애들 뭐 다 벌써 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다 결혼해가지고 뭐 있고 뭐 그러니까 다 사실 학교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학생들한테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이 없고 교과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지금 이렇게 다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우리가 이 교과서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거 이거 여러분 동성애 축제 있잖아요. 뭐 대구에 이번에 또 대구에서 발생됐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발전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백해무해. 뒤졌다 이거.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들만 온통 예산을 저지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 빚져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빚이 세계 몇 등이 될 정도로 지금 빚이 어마하게 빚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막대한 빚을 져가면서 온통 희한한 교육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교육에 지금 그 돈들을 쓰고 있고 그런데도 흘러가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배후에 바로 여러분 사탄이 있다. 사탄.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사람들이 이제 분별력이 없어서 도대체 이 사탄이 조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있어요. 그 존재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존재가 그냥 자기 하도록 놔두면은 큰일 납니다. 결국은 지금 당장에 내한테 피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조금 있어 보세요. 피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피해자입니다.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북한에 인권이 없습니다. 북한은 인권이 없는 완전 공산국가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잘못하면 북한처럼 된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그렇게 안 되려면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발악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북한처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아까의 주사파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국은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아이고 하도록 놔두고 니 맘대로 해라 니 맘대로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처형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당이 들어간 나라치고 여러분 숙청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킬링피드 캄보디아는 4분의 1 폴포트가 공산 정권을 잡자마자 그 나라의 캄보디아의 4분의 1을 다 죽였습니다. 4분의 1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때도 그걸 그대로 더 놔뒀으면은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 이제 10인데 러시아 혁명, 공산혁명으로 해서 죽어나간 인원이 거의 1억 명 가까이 된다. 1억 명. 거의 뭐 하여튼 사거리 씨를 다 말렸습니다. 모태똥이 중국 공산당이죠. 6,000명에서 8,000만 명.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 가까이. 뭐 하여튼 뭐 공산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냥 모조리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기 북한처럼 공산국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남습니다. 왜 못 살아남지 압니까? 아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지금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 저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놔두겠습니까? 사상적으로 놔둘 수가 없어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공산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러분 6.25 전쟁 6.25 전쟁으로 인해 6.25 전쟁이 결국은 공산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죽어나간 사람이 620만 명입니다. 620만 명. 엄청난 인원이 그 6.25 전쟁으로서 죽어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것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다.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이제 공산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또 놀랐는 거는 또 뭐냐면은 그 노인 그거 뭡니까? 노인 학대 예방하고 노인 인권 교육을 내가 이제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고발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놨더라. 그러니까 이제 고발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고발을 안 한 사람들은 처벌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북한에서 하는 그 뭡니까? 감시제 그겁니다. 고발하면 그 사람도 처벌받는 거 이런 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막 개정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 개정하는 게 전부 다 북한에서 하는 정치체제 그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서서히 해 나가니까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하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좌파 정권 5년 동안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나가는 데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막 지금 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것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를 지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교육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 나라를 바르게 살아잡는지 그리고 무엇이 또 하나님 나라에서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또 그 상황에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지금 하면서 지금 많은 이 사단의 악법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무질서 가운데 방치하면서 많은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탄의 악랄한 계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특별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이 학교와 그리고 이 교사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 회복되어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오. 네. 아버지 있습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시기가 참 희한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교권보호 지도사를 한국참여성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권 지도사가 이제 이번 주에 수료를 해요. 이제 수료를 하는데 또 이렇게 또 막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완전 전국적으로 지금 교권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기가 안 그래도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참 시기가 참 적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 교권이 무너져 있고 이 교사들이 지금 막 그 자살하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교권을 이 추락을 막기 위해서 이 교권 보호 지도사 이 과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시기 적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권 보호 지도사를 통해서 진짜 학교에 다시 좀 교권이 회복되고 이 학생들이 다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를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8월 달부터는 또 민주시민교육이 또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은 다 좌파교육이에요. 좌파교육이라 말은 공산주의 교육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스탈린 헌법 그리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헌법 이런 민주주의 헌법들을 가르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이 민주주의 헌법을 가르치나 인민민주주의 이런 것들 어떻게 가르치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웃기는 이야기지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공산당 숫다리가 사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른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참여성협회 사회조회 통잡이 얼마나 참 중요한 단체인지를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그 다음에 교권보호교육,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른 교육들을 우리가 다시 진행을 해서 다시 우리가 교육으로서 다시 바꾸자 하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무너진 것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저희 한국참여성협회 사회조회 통조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상당 앞으로 공격을 상당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됩니다. 공산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네,